이 이야기들은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닌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발을 들인 25살 직장인입니다. 여기 판을 보면 시어머니가 나쁘던가 아니면 며느리나 아들이 나쁘던가 하여튼 집안에 하나만 문제가 있던데 우리 집은 친오빠와 새언니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저희 두 남매는 오빠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노점에서 붕어빵과 떡볶이를 팔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저희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뭐가 불만인지 매번 중학교에 가서도 엄마를 학교에 수도 없이 불려가게 만들더니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아예 학교를 안 가고 사고만 쳐서 엄마는 말은 안 했지만 진작에 포기하신 듯 했습니다. 그나마 그런 오빠를 보고 저는 엄마 속 안 썩이려고 열심히 공부해 성적은 잘 나왔지만 집안 사정상 3년 전문대 치위생과를 갔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과 엄마가 대주시는 돈으로 했지만 모자라는 용돈은 제가 짬짬이 아르바이트해서 생활했었습니다. 등록금만 대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생활비와 실습비를 달라는 소리는 차마 못했기 때문에 학교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는데 정말 그 외로움이나 힘듦을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 그냥 참으면서 인내했습니다. 전 솔직히 대학 다니면서도 캠퍼스의 낭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오빠가 여자를 처음 데리고 온 날부터 다시 이야기 시작할게요. 어느 날 저희 오빠가 18살에 17살 새언니를 데리고 와서는 동거를 하겠다고 21평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나 저는 처음부터 말렸지만 문 걸어 잠그고 방에서 안 나오는 그 둘을 막을 방법은 없었고 공부 안 할 거면 일하라고 해도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방구석에 박혀 컴퓨터를 하거나 자거나 PC방 가는 게 그들의 삶의 낚시인 듯 보였습니다. 어쩌다 밖에 한번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집구석에서는 그 집꼴로 있다가 방 한 번 안 치우고 용돈도 없어서 얻은 주제들이 밖에 나갈 땐 얼마나 멋을 부리고 다니는지 어디 가면 부잣집 도련님 아가씨처럼 하고 다닙니다. 빨지도 않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옷들 사이에서 어떻게 깨끗한 옷만 찾아 입는지 정말 대단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것들이 어느 날 아이를 가졌답니다. 당연히 육아에 대한 상식도 없었고 그 둘은 무직이고 정말 대략 난감이었습니다. 엄마와 제가 많이 반대했지만 낳으면 다 키울 수 있다고 하면서 잘 키워보겠다고 장담을 하곤 떡하니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년놈들이 아이만 낳아놓고 나물러라 하고는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둘이 아기 재워놓고 말도 없이 PC방을 갑니다. 그러고서 엄마한테 아기 혼자 있으니 집에 빨리 가보라고 통보만 하고 둘 다 전화기를 꺼버립니다. 그럼 엄마는 놀래서 하던 일을 다 접어놓고 집에서 아기 보고 있고 저녁에 제가 학교 다녀오면 엄마는 그때부터 저녁 장사하러 가셔야 하니까 조카는 그때부터 제가 보게 되는 거죠. 아기 낳기 전엔 거의 집에 있던 것들이 아이가 나오니까 귀찮은지 평일도 거의 밖에서 생활하더니 주말인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는 두 연놈들이 아예 제가 있어서 안심인 건지 아예 안 들어와요. 근데 그 둘은 다녀와서도 아주 뻔뻔하게 고맙다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이 당연한 줄 알고 삽니다. 기저귀 값이나 분유 살 돈 달라고 하면 저희 엄마한테 달래라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식을 챙겨본 적이 없네요. 하여튼 우리 조카는 지금 7살인데 그렇게 불쌍하게 어려서부터 어린이집 종일반을 하며 부모 사랑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컸습니다. 조카가 클 동안 두 사람은 뭐 했냐고요? 당연히 저희 엄마가 최소한의 생활비는 대주셨지만 본인들이 먹고 놀 돈이 없으니 둘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하나가 헤어지자고 하며 집을 나가더니 한 달 만에 들어왔고 또 하나가 들어오면 다른 거 하나 나가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 들어왔다 하나 나갔다를 반복하며 아주 둘이 별짓 다 하더라고요. 결론은 헤어졌냐고요? 아니요. 그러고 지지고 볶으면서 바퀴벌레들처럼 아직도 꼭 붙어서 사는데 그래도 요즘 그나마 다행인 건 편의점에서 오빠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 아르바이트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엄마랑 저와 조카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 버렸습니다. 원래 엄마 집이었는데 그 바퀴벌레 한 쌍이 맨날 둘이 싸우며 울고 불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박살내는 바람에 너무 힘들고 벅차서 엄마랑 저랑 더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뛰쳐나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돈을 벌면서 셋이 따로 방을 구해 월세로 살고 있으며 조카는 두고 나오려 했는데 그 둘이 방치할 걸 뻔히 아니까 차마 두고 나올 수 없어 데리고 나왔네요. 그런데 어느 날 새언니가
제가 다니는 병원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새언니랑 저랑은 동갑인데 갑자기 본인 신세한탄을 하며 아가씨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고, 친구도 없고 한참 이쁠 때 오빠 만나서 돈도 없어 꾸미지도 못하고 임신해서는 저희 엄마랑 제 눈치 보느냐고 먹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힘들게 살았답니다. 저희야말로 저랑 엄마가 더 힘들었습니다. 오빠랑 똑같은 철딱선이 하나 더 들어와서는 밥만 축내고 돈만 쓰고 맨날 싸우고 나중에는 애를 만들어서 저랑 엄마의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든 건 누군지, 본인 인생 본인이 망쳐놓고 왜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지, 그렇게 자기를 불쌍하게 봐달라고 하소연하면서 처음으로 할 부탁이 있다네요. 새언니 친정아버지가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우리 병원에서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견적받고 하시라고 했더니 본인이 시집을 빨리 와서 부모한테 효도도 한번 못하고 보류만 했는데 이번 기회에 효도하고 싶으시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임플란트비를 아가씨가 좀 내주면 안 되겠냐고 하네요. 병원 직원 할인가가 있으니 저렴할 테고 본인 남편은 알다시피 맨날 아르바이트만 해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능력이 없대요. 정말 지 부모인데 지가 효도해야지 왜 시누이인 저한테 효도를 바라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왜 처음인가요? 말로 하는 부탁은 처음일지 모르는데 자기들이 할 책임의 전가를 엄마랑 저한테 하고 회피한 인간들이 평소에 상대할 가치가 없어 집을 뛰쳐나오긴 했지만 세월이 가도 똑같은 것 같아서 앞으로 상종하지 말자고 그냥 나오려는데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너무 예뻐하고 자식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분가할 때 같이 보내준 거래요. 그러면서 본인은 저한테 본인 아들까지 양보하며 저를 배려했는데 왜 자기가 원하는 건 들어주지 않냐면서 저보고 양심 좀 갖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며 살라고 충고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소린가요? 우리 조카 태어나면서부터 젖도 우유도 안 주고 그 아기 있는 방에서 둘 다 담배 뻑뻑 피워대고 PC방 가서 며칠씩 들어오지도 않는 두 연놈들 때문에 전 평일에 학교도 못 가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또 대학 방학 때도 돈이 궁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 어린 조카만 두고 몰래 나가는 바람에 제가 우리 조카 너무 불쌍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해도 누가 챙겨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보내고 누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엄마는 일하러 가시고 그래서 제가 학교 가면서 조카 어린이집 데려다주며 저 맨날 아침마다 지각해서 고등학교 때도 교무실로 끌려가서 혼나는 게 하루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도 조카 데리러 가야 해서 바로 집에 가서 조카 케어했고요. 감히 어디서 진짜 말 같은 말을 뱉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본인 생각들만 하는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라이 같은 말을 한마디 더 짓거리는데 아주 저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지금 둘째 임신했는데 벌써 6개월이랍니다. 도대체 이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에게 왜 씨를 줬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지고 볶고 패싸움하면서 또 사랑은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가씨는 애도 잘 키우고 돈도 잘 버니까 둘째도 키워주던지 양육비를 좀 달라 하네요. 알다시피 자기 남편은 돈을 얼마 못 벌어서 능력이 없답니다. 그리고 새언니 본인은 애를 키우는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어서 키울 수가 없으며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온몸에서 소름이 끼친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름 끼치면서 어쩜 애는 저렇게 잘 싸질러 놓는지 저것들은 분명 인간이 아닌 듯 싶었습니다. 짐승도 제 자식을 예뻐하는데 소름 끼치기 싫은 자식을 왜 낳으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 엄마가 저만 대학 보내줘서 저는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도 못해서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아가씨가 둘째 양육비 무조건 책임져 달래요. 저 일반 작은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면서 세금 빼고 한 달 200만 원 조금 넘게 벌어요. 거기에 보너스 없이 자기들 때문에 내 집 두고 밖에 나와 월세로 살면서 그냥 생계 유지만 하는 정도인데 새언니 수준에서는 제가 무슨 한 달 수천만을 버는지 아나 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서 저 그냥 바로 가방 들고 뛰쳐나오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나왔는데 걸어가는데 문자가 옵니다. 왜 커피값 안 내고 가냐고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네요. 완전 오빠랑 새언니만 만나면 멘탈이 붕괴되어서 두 바퀴벌레들 바로 전화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월 후 아기 낳고 엄마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새언니가 산후 우울증에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하면서 엄마 보고 키워달라고 합니다.
저희 있을 땐 그나마 저희 믿고 몰래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더니 오빠랑 둘만 사니까 불안한지 뛰쳐나가지는 못하나 보더라고요. 정말 끈질기게 오빠가 와서 부탁하다 안 되니까 어느 날은 두 바퀴벌레가 둘째 조카를 몰래 저희 집에 놓고 갔습니다. 그것도 문 앞에 놓고 엄마 전화로 문자만 달랑하고 가버렸네요. 저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둘째 조카 안고 다시 오빠 집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당연 둘은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집구석 꼴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말도 못하고 한마디로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바퀴벌레들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사람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걸 보고 충격을 먹었네요. 그래서 둘한테 전화해서 둘째 조카 다시 집으로 데려다 놓고 난 집에 간다 통보하고 밖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바퀴벌레들이 오는 거 보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턴 집 전화기가 난리가 나는데 그 어린애를 왜 혼자 두고 갔냐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다. 네 자식 니네 집에 두고 갔는데 내가 뭔 잘못을 했냐고 했더니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네요. 저 그 소리 듣고 제 말이 통할 것 같으면 화내고 같이 소리라도 질러라도 보겠지만 이 둘은 제가 겪어본 결과 결코 통하지 않는 거 알기에 제 입만 아파서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조용하더니 어느 날 주말 또 둘째 조카를 저희 집으로 몰래 데리고 들어와서는 제가 자는 틈에 옆에 두고 나갔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일 나가시고 첫째 조카는 조카 친구 엄마가 안쓰럽다고 주말 가족 나들이에 같이 데리고 가주셨는데 이게 부모로서 할 짓인가요? 첫 조카는 남이 안쓰럽다고 주말에 데리고 가고 둘째 조카는 다른 사람들한테 봐달라고 몰래 놓고 가고 분명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둘은 사람이 아닙니다. 깊은 빡침을 받고 전화를 10통을 해도 안 받아서 저 그 길로 둘째 조카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그 둘을 아동유기죄로 신고했습니다. 웬일인지 경찰서에서 한번 전화하니 바로 받더니 쏜살같이 왔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그 둘은 경찰 조서 받고 경찰서 철창에 갇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뭐 별다른 조치는 없었지만 겁을 엄청 먹었는지 저한테 고모가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또 경찰서에 신고해서 우리 콩밥 먹이를 하려 했냐고 하면서 저를 원망합니다. 경찰서 조사받다가 애 버리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한 명은 PC방에 또 한 명은 찜질방에서 찜질하고 있었다네요. 경찰 아저씨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냐 물어보니 제가 본인들보다 애를 더 잘 본다고 둘러대는데 정말 그 소리 듣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한테 또 둘째 조카 몰래 데리고 오면 또 경찰서 보내서 니들 진짜 철창에 들어가 콩밥만 먹게 할 거라고 협박했더니 새언니가 가족한테 어쩜 저럴 수 있냐면서 앞으로 저를 절대 안 보겠답니다. 오빠도 너 같은 고모 필요 없다고 해서 전 너무도 기뻤고 한 번 뱉은 말 다시 번복하면 너희들 다 땅속 깊게 묻어버린다며 말하니 경찰 아저씨가 그날이 오면 전화하래요. 같이 묻는 거 도와준다고. 그랬더니 그 두 바퀴벌레들 키득키득 웃다가 경찰 아저씨한테 정신 못 차린다고 된통 혼났습니다. 어쩜 부부가 저리 똑같이 구제불능인지. 그 후 엄마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면서 피치 못하게 눈물을 머금고 첫째 조카도 그 바퀴벌레들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조카 데려다 주면서 엄마도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니 보냈는데 나중에 몰래 가서 보니 치지고 먹고 살고 있긴 한데 여전히 지들은 번지르르하게 다니면서 애들은 주워온 애들처럼 하고 다니는데 안쓰럽지만 얼굴만 몰래 보고 그냥 왔습니다. 또 나중에 오빠가 엄마 걱정된다고 와서 보는 척하며 첫 조카를 데리고 와서는 저희 집에 며칠만 두고 가면 안 되냐 하기에 또 벌은 나오는 것 같아서 첫 조카 바로 옷 입혀 경찰서에 데려다 놓겠다고 하니 다시 데려갔습니다.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저도 오빠한테 계속 엄마 병원비 좀 달라고 그리고 돈이 너무 궁해서 그동안 조카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준 값 달라고 매일같이 전화해서 때를 썼습니다. 또 새언니한테도 제발 병원비와 약값이 없으니 돈 좀 달라고 수도 없이 전화했더니 언젠가부터 전화가 뜸해지더니 이젠 연락이 없네요. 사실 키운 정이 있어서 큰 조카가 보고 싶고 많이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지 자식인데 잘 키우겠지 하는 믿음으로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